첫 번째 강의, 직교 행렬과 부분 공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서는 다섯 가지의 간단한 이제 직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이 책 저자가 직교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막 모든 것을 막 직교를 만들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를 보면은 서로 직교인 벡터, 부분 공간에 대한 직교기죠. 직교 부분 공간 R과 N. 그 다음에 정규 직교인 열이가지는 길고 짧은 행렬, 길고 얇은 행렬 Q.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교 행렬은 오소고널인 열이 있는 정사각 행렬로 Q의 트랜스포즈는 Q의 역행렬이 성립한다 라는 걸로 이제 책을 끝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제 자세하게 파고들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직교 벡터. 우리가 많이 본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였냐면은 이제 A, C, 아니죠. A, B, C가 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라는 게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였죠. 자, 이제 이거를 벡터로 확장을 시킬 거예요. 자, 요거는 보지 말고 요것만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게 X벡터고 요게 Y벡터라고 합시다. 이게 X벡터고 Y벡터인데 X벡터에서 Y벡터를 빼고 제곱을 시켜요. X벡터에서 Y벡터를 빼고 이제 제곱을 시키죠. 이거 그냥 똑같은데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X 트랜스포즈 X, X 트랜스포즈 아니죠. Y 트랜스포즈 Y, 이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그 다음에 X 트랜스포즈 Y 마찬가지로 Y 트랜스포즈 X 해가지고 곱해주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X랑 Y를 내적을 했을 때 0이다. 그러니까 내적을 했을 때 0이 된다는 것은 수직이다 잖아요. 어쨌든 내적을 했을 때 두 항이 0이 돼요. 두 항이 0이 될 때 우리가 피타고라스 성립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두 항이 0이 되면은 요건 날아가게 되고 요거는 x의 제곱 y의 제곱이니까 저 이거 안 썼네요. x의 제곱 y의 제곱이니까 다음과 같이 이 식이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이제 이제 내적 x 트랜스포즈 y와 x의 y 트랜스포즈는 항상 x, y의 각각 크기의 코사인과 같은데 내적 정의가 이렇게 되잖아요. 내적이라는 것은 y에다가 이제 x를 사용을 시킬 때, 사용을 시키면은 요게 세타가 되면은 여기가 x 코사인 세타잖아요. x 코사인 세타에다가 이제 y의 방향 성분까지 고려를 해주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요게 내적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와 같다 였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이제 피타고라스가 성립할 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얘가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모든 경우에 코사인 법칙,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제 교육과정에는 없었는데 새로운 교육과정에 요거 배운다고 하네요. 제2 코사인 법칙인가? 그런 이름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길이를 C, A, B라고 표현을 해주면은 코사인 제2 코사인 법칙인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 코사인 세타. 우리가 아는 거는 원래 요거까지였는데 요거까지가 이제 수직인 경우, A랑 B가 수직인 경우에만 이제 포함이 됐었는데 A, B가 수직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식을 써줌으로써 식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랑 그쵸? 첫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하셨으니까 어려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표준 기적, 이제 베이시스죠. 베이시스는 RN에서 직교한다, 정규 직교한다. 이렇게 봅시다. 이제 표준 기저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가 공간을 나타내야 되는데 직교여야 하고 이제 그죠, 그 표준이라는 게 노멀라이즈 돼야 된다. 그러니까 놈을 취했을 때 이제 각 요소를
길이를 이제 측정을 했을 때 요게 1이어야 된다. 노멀라이즈가 됐을 때 요게 정규 직교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R3의 표준 기전은 당연히 얘 X만 1인 거, Y만 1인 거, Z만 1인 거, 각각 당연히 놈을 해봐도 1이죠. 1제곱 플러스 0제곱 플러스 0제곱의 루트는 1이니까요. 이제 하다마드 매트릭스라는 것도 있는데, 요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노멀라이즈는 안 써놓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노멀라이즈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항이 직교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요. 그쵸?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랑 B라는 벡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저자뿐만 아니라 그냥 이 책의 저자도 직교 벡터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모든 게 이제 직교로 만들면은 앞으로의 계산 과정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B 말고 C라는 벡터를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A에 수직하는 B는 A에 수직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C라는 벡터를 만들어내고 싶은 게 지금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그래서 A에 A랑 B를 내적을 해요. A랑 B를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걸 그대로 내려주는 게 내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A, B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근데 이제 지금 스칼라 성분일 거예요. 스칼라 성분에다가 A를 곱해주면은, 스칼라 성분에다 A를 곱해주면은 지금 A가 벡터니까 벡터에다가 이제 내적을 한 것만큼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벡터가 A, T,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 스칼라 값은 빼주고 싶은 거예요. 스칼라 값은 빼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A의 제곱을 이제 나눠줘가지고 스칼라 값을 이제 노멀라이즈를 시켜줍니다. 노멀라이즈를 시켜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벡터가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벡터를 요 벡터에다가 요 벡터를 빼주면은, 그러면은 요 벡터에다가 요 벡터를 빼줬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로 거꾸로 가게 해주면은 C 벡터라는 놈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 B 벡터에다가 우리가 내적을 한 요 놈 벡터를 빼주면은 우리가 새로운 C라는 벡터가 나오게 된다 라는 게 지금 새로운 직교 벡터를 만드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과연 A랑 T는 직교하는가? 내적을 해봐가지고 0이 나오면은 직교하는 거겠죠? A랑 T, 그래서 AT, 그래서 AT,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거 스칼라니까 이거 맘대로 제가 이렇게 해줘도 되죠? 그래서 곱을 해주면은, 요거 날라가게 되고, 요거만 남게 되니까 마이너스로 0이 된다. 그래서 따라서 A와 C는 직교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직교 부분 공간. 이게 이제 네 번째, 네 가지 부분 공간과 거기서 다 했던 거니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AX는 0의 의미는 요 행과 요거를 곱했을 때 0이 나오고, 요 행과 요거를 곱했을 때 0이 나오고, 쭉쭉쭉쭉 다 0이 나온다 라는 뜻이었죠. 그 말은 뭐냐. A의 행 공간과 0 공간은 직교한다 라는 뜻이죠. 전 강의에서 했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A를 트랜스포즈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열로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이 열로 가겠죠. 이렇게 행으로 가겠죠. 그래서 A의 열 공간과 자연 공간은 서로 직교한다. 그렇죠? AT의 영 공간. 그래서 A의 열 공간과 AT의 영 공간은 직교한다 라는 것을 이제 다른 뜻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 공간이 결국 AT의 영 공간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AT의 행 공간이 A의 열 공간이랑 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이거는 전 시간에도 봤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헷갈리신다 하면은 전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정규직교인 열을 가지는 길고 얇은 행렬 Q. 자, Q1, Q2, Q3 제가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요. 이제 각 행렬은 Q를 트랜스포즈하고 Q 트랜스포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 Q 트랜스포즈 Q를 만족한다 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Q 트랜스포즈 Q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다. 한번 해볼까요? 3분의 1,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그 사이 3분의 1을 해주면은 9분의 1에 계산하면은 9, 그래서 1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요. Q2 안 해볼게요. Q3 안 해볼게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나와요. 이게 만족을 해요. 그래서 Q의 트랜스포즈는 Q의 자역행렬이다. 왜냐면은 Q 왼쪽에다가 Q 트랜스포즈를 한 거를 곱해줬더니 아이덴티티가 나왔잖아요. 자, 역행렬은 어떤 행렬에다가 내가 뭐라 그러니? 어떤 행렬에다가 B를 곱했을 때 I다. 그러면은 B는 A의 역행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트랜스포즈는 마찬가지로 했을 때 이제 역행렬이 나오기 때문에 트랜스포즈 동시에 Q 트랜스포즈는 이제 Q의 역행렬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Q3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직교 행렬뿐만 아니라 대칭 행렬이다. 요걸 기준으로 이제 뭐 뒤집으면 대칭 행렬이다 그런 식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자,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Q3만 이제 오른쪽에다 곱했을 때 이것도 만족을 해요. 그래서 Q3의 트랜스포즈는 우역 행렬이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형 행렬. 여기서 Q의 Q 트랜스포즈인 행렬은 사형 행렬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여러 번을 곱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 행렬을 사형 행렬이라고 합니다. 사형은 많이 프로젝션 매트릭스인데 사형 행렬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평면이나 어떤 직선이나 아니면 어떤 3차원 공간, 4차원 공간에다가 이제 사형을 시키는 데 쓰이는 게 사형 행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P니까 P를 곱해도 요게 자체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또다시 P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제가 뭐 마찬가지로 Q의 세제곱, P의 세제곱, P의 4제곱 해도 전부 다 P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형 행렬이 되겠죠. 오케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가지고 선 Q1 위로 B를 사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P라는 놈은 Q의 QT니까 얘를 계산을 해주면은 요걸 계산을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사용을 쫙 시키면은 요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요 벡터를 원하는 건데 오차가 생기게 돼요. 이만큼의 오차가. 그래서 오차를 계산하게 되면은 B에다가 요만큼, 그러니까 오차 생긴 만큼 요만큼을 빼주면은 요게 에러가 나오게 되니까요. 오차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 3차원 공간에서 요거를 투영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이미 3차원 공간에 있어. 그쵸?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원 공간에 있는데 1차원 공간에 투영을 시키려고 해. 그러면은 뭐 달라지는 게 없겠죠. 그래서 벌써 3차원 공간에 있는데 3차원 공간으로 투영을 시킨대요. 그러면은 달라지는 게 없다. 왜냐면은 요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이기 때문이다. 그쵸? 오케이. 다음. 자, 직교행렬은 정규 직교인 열이 있는 정사각행렬로 Q 트랜스포즈 Q 역행렬이 성립한다. 이거는 앞에서 봤었죠. 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거는 이제 회전행렬과 반사행렬인데요. 봅시다. 자, 우리가 3, 2라는 벡터가 있어요. 근데 얘를 목표는 뭐냐면 90도를 회전을 시키는 게 목표예요. 자, 그래서 세타 대신에 2분의 파이를 넣어가지고 한번 식을 써보도록 합시다.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는 1, 0, 0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3이라는 벡터를 회전을 시키고 뭐가 잘못됐는데? 맞나요? 큰일 날 뻔했다, 그죠? 0,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얘를 연산을 시켜보면은 마3,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목표는 뭐였어요? 3, 2를 우리가 90도를 회전을 시키는 거였죠? 자, 그래서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요거를 90도를 회전을 시키는 건데 마이너스 왜 이러니,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얘를 마이너스 2,3에다 찍어버리면은 우리가 90도를 회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말고 내적을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2, 3에다가 3, 2를 곱해보면은 마6 플러스 6이니까 0이 된다. 정상적으로 이제 회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반사행렬도 마찬가지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직교행렬 Q라는 것은 이제 요거랑 각각의 행렬들이 전부 다 수직이라는 거예요. 이제 수직이라는 거는 요거랑 요거를 내적했을 때 0일 거고 요거랑 내적을 했을 때 0일 거고, 하지만 자기 자신끼리 내적을 했을 때는 만약에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다면 제곱이기 때문에 1이 나오게 되겠죠. 직교행렬의 Q에 Q1, Q2, Qn은 n차원 공간 Rn의 기저다 라고 해봅시다. 자, 다른 말로 쓰면은 직교행렬 Q에 요것들은 기저다 라는 것은 각각은 다 무슨 뜻이죠? 독립이다 라는 뜻이었죠. 같이 했었어요. 자, 그러면 기저기 때문에 얘들을 제가 조합을 하면은 n차원 공간에 어떤 벡터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스칼라 값이 되겠고요. 자, 이거를 각 성분에 사용을 시키면 양변에 이제 해당 성분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요 뭐라 그러죠? 앞에 스칼라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직교 행렬의 벡터들로 정리를 하자면은 직교 행렬인 벡터들로 해당 벡터는 베이시스고요. 베이시스로 n차원 공간에 어떠한 벡터를 표현을 했는데 그 행렬의 벡터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시켜가지고 스칼라 값을 알아내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다가 Q1 다 곱해가지고 C1 하나 뽑아내고 Q2 다 곱해서 C2 하나 뽑아내고 QN 다 곱해서 하나 뽑아내야 되죠. 네, 불편하죠. 그래서 그러지 말자. 그냥 매트릭스, 벡터 관점에서 보지 말고 매트릭스 관점에서 보면은 QT를 곱해주면은 한 번에 계산이 되잖아요. QTC가 되고 모든 개수를 한 번에 구할 수가 있겠죠. 요 같은 경우는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C1, C2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게 될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하우스홀더 완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얘의 목적. 꼴이 뭐냐? 주어진 벡터 X를 평면에 반사시켜 벡터 W를 형성하는 것을 하우스홀더 반사라고 해요. 그래서 주어진 벡터 X를 평면에 반사시켜서 내가 이 벡터 W를 지금 표현을 시키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자, 평면에 수직인 벡터를 지금 U라고 뽑아냈어요. U라고 뽑아냈고 제가 얘를 노멀라이즈를 해서 1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시키면은 요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요거 벡터를 만들어내고 싶잖아요. 그쵸? 요 벡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울 수가 있냐면은 요거를 뭐라고 할까요? 요걸 W 말고 K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인 W 벡터는 결국 W 벡터는 X 벡터에다가 벡터 K를 두 번 빼줘야지 되겠죠. 그거 이제 우리는 K 벡터만 알아내면은 W라는 놈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K라는 놈은 뭐냐? U 벡터에다가 결국 X를 정사형 시키고 그거를 마이너스로 돌려준 게 K 벡터겠죠? 그래서 U에다가 X를 프로젝션을 시키면은 내적을 하고 U의 방향 성분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맘대로 방향 성분만 곱해줘도 돼요. 왜냐면은 U를 벌써 노멀라이즈 시켜가지고 1로 만들어 줬으니까 방향 성분에 벡터 X를 내적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스칼라기 때문에 제가 맘대로 위치를 바꿔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방향을 바꿔서 마이너스로 한 번 더 마이너스로 가서 그럼 K는 UTUX가 되겠구나. 그렇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X를 빼주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아이덴티티에다 E-U의 U 트랜스포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하우스홀더 반사행렬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요 부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주어진 벡터 X를 평면에 반사시켜서 W를 찾아내는 것이 하우스홀더 반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홀더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얘를 이그젬플로 U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을 때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살짝 어려웠을 부분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려운 부분은 문제를 풀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책과 함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